네, 안녕하십니까. KF-21 엔진 국산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F-21은 AESA 레이더, 항전 장비부터 최근에 공개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까지 하나둘 국산화에 성공시키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전투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유독 엔진 국산화 관련 소식만은 감감무 소식이어서 많은 분이 오매불망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수의 전문가를 흥분시킨 KF-21 엔진 국산화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AI 출신 핵심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KF-21 엔진 국산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리송하실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두 방위 산업체의 인수설이 불거진 건 아이러니하게도 증권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군사 분야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두 회사의 실제 입장이 어떻든 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한 몸이 된다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분야의 기술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 항공 엔진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3대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리치에서 기술 제휴를 요청할 정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통해 KF-21의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심지어 그 비율이 자그마치 40%에 육박합니다. 혹자는 그래도 핵심 기술은 지이가 갖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청인 거 아니냐라고 폄훼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KF-21 엔진 부품은 단순히 지이가 시키는 대로만 조립하는 게 아닌데요. 지이가 기술 제휴를 요청하기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담씩 항공 엔진 개발 역량을 맨손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일례로 쌍발기인 KF-21에는 21,000파운드 추력의 엔진이 2개 탑재되는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엔진은 워낙 민감한 장비라 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제작됩니다. 전투기 엔진은 소량 생산으로 자동화 적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규칙과 기준이 엄격하고 다양해서 상당한 기술적 숙련도와 철저한 품질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게 지상이나 해상에서야 운행 도중 만에 하나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지만 전투기의 엔진이 비행 중에 고장나면 그대로 추락입니다. 수백억 원의 전투기는 당연히 박살이 날 테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일럿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엔진에는 더 정밀하고 엄격한 기술이 적용되기 마련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의 경력은 기본이 20년 이상, 길게는 30년 이상으로 고도로 숙련된 인원들이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엄격함이 있었기에 KF-21 엔진 국산화율은 40%에 도달했고 엔진 보조 동력 장치, 연료 탱크 등과 관련된 20여 개 부품 제작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여기까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계였습니다. 계열사였던 한화방산까지 인수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K21 보병 전투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지상 무기 체계의 명가이자 방산 공룡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바꿔 말해 지금까지 전투기 개발을 시도해본 적은 없는데요. KT1부터 FA50 KF-21까지 엔진을 제외한 전투기 개발을 주도한 건 바로 KAI였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이분화되어 국산 전투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두 거대 방산업체가 하나로 합쳐지면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면서 KF-21 엔진 국산화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3대 엔진 제작사인 미국 GE, P&O, 영국 롤스로이스와 장기적인 핵심 파트너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3년간 3대 엔진 제조사로부터 연이은 대형 수주에 성공해왔습니다. 2019년 P&W와 약 17억 달러, 한화 2조 2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최첨단 GTF 엔진 장기 부품 공급권을 획득했고 롤스로이스, GE와는 1조 6,864억 원의 사업 수주에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GE와 3.2억 달러의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간의 항공엔진 사업 수주 잔고만 10수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항공엔진 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데요. 무엇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하여 작년까지 약 9,000대 이상의 엔진 생산과 정비를 담당해온 대한민국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제조기업인데요. 그러나 항공 엔진 기술 개발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모든 과정은 어떤 국가도 엔진의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인 삼성항공산업은 1980년대 미국 GE와의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엔진 핵심 기술이 전부 지휘사에 있어 사용되는 소재와 세부적인 개발 정보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이미 라이선스 생산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항공 엔진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게 곱게 보일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항공기에 적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은 미사일 추진 구동계와 거의 유사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엄격한 기술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게 방산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서는 이를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오죽하면 1980년대 후반 삼성항공산업은 KF-16을 국내 면허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항공산업을 KAI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전투기 개발이 엔진과 기체라는 두 부분으로 이분화된 것입니다. 반면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는 GE와 P&W, 롤스로이스 3사가 독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 영역을 넓혀왔는데요. 바로 해외 엔진 정비였습니다. 기체 개발을 포기한 대신 말 그대로 어깨너머로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배워가는 선택과 집중을 한 건데요. 1982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맺은 UH-1H 헬기용 T-53 엔진 창정비 계약을 최초로 하여 1983년에는 미국 IA사의 T-53 엔진 창정비 수출에 성공하면서 세계 항공산업의 메카인 미국 시장에까지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1986년에는 미 공군의 C-130 수송기용 T-56 엔진과 F-4 전투기용 J-79 엔진 정비 물량을 1996년에는 베네수엘라 공군으로부터 F-100 엔진 정비 물량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는데요. 지금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창정비 사업을 수행한 국가는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네덜란드 등 12개국에 달합니다. 이미 기술적인 면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입증받은 셈인데요. 실제로도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통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왔는데요. 심지어 공군, 육군은 물론 해군 주력 함정에 들어가는 엔진도 생산하고 있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모든 엔진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인수는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상당한 발전을 불러올 텐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